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요즘에 폭염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일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폭염 기록이 매년 이 최고 수치를 경신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몸소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좀 폭염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올여름 폭염이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심각한가요?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폭염 때문에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에서도 폭염의 피해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에 따르면 지금 올해 6월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로 기록이 됐고요. 또 지금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웨딩 마차를 끄는 말들이 더위로 인해서 이렇게 기절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말 그대로 온 지구가 뜨겁게 가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폭염이 열과 관련된 질병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노약자, 어린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 수가 11,0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유럽에서 6만 명 정도가 더위로 인해서 이제 더위와 관련해서 사망을 했는데 올해는 그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음, 사람이 이 뜨거운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이 체내 수분이랑 염분 손실이 커집니다. 또 혈압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지럼증, 두통,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거의 20일 동안 43도의 온도가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 시체 운반 비닐백에 열사병 환자를 넣고 거기다 얼음을 채워서 환자를 진정시키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사람뿐 아니라 이 동식물들도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이 폭염 때문에 농업, 뭐 축산업, 어업 이쪽 피해도 다양하게 이제 피해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가축들도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되면 폐사하는 가축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농작물의 피해도 적지 않고요. 예를 들면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작년에 2,000마리의 소가 6월 초에 며칠간 지속된 더위 때문에 집단 폐사한 적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폭염 때문에 이 옥수수 알이 팝콘 터지듯이 그 줄기에 붙은 채로 터지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이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류의 부화율이 떨어지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이렇게 해양 생태계와 어업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양식장의 피해가 큰데요. 날씨가 더워지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도 집단 폐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극한적인 더위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 폭염과 기후변화의 관계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생도 알 만큼 이제 명확하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홍수, 가뭄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극한 기후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폭염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더운 날이 늘어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데요. 폭염 때문에 이 사회적 불안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폭염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서로 악순환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에서 이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들이 사실상 폭염으로 인한 고통도 더 크게 받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될 뿐 아니라 위험에 직면하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폭염이나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취약계층은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는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이제 더욱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폭염 문제가 기후 문제인 동시에 또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 대학교의 사회학과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95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굉장히 치명적인 폭염에 대한 이 피해자들의 죽음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보면서 정치적 실패로 규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교수님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더위를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희생자 대부분이 이 취약계층이 모여서 사는 이 아파트나 또 시설이 좋지 않은 저가 모텔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폭염의 이 피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기후위기, 뭐 폭염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점점 심각해지는 폭염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가장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 감축하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요. 또 폭염의 피해 양상을 볼 때 피해자들이 주로 취약계층, 어린이, 노약자, 또 야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또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일에는 이 보호 대상에 대한 촘촘한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마을 단위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주거 상황이나 또 건강 상황 상태에 대한 이 정보가 잘 구축될 필요가 있고요. 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호책, 지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녹지가 적은 도심은 교외 지역보다도 이 온도가 더 높지 않나요? 네, 도심은 아무래도 숲이 별로 없고 또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또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가 많다 보니까 이 열섬 효과가 나타나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을 더 세게 틀게 되고 그렇게 음, 되면 탄소 배출 더 많이 하게 되고 열 배출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네. 역효과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열섬 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도시의 숲을 늘리고 도로에 나무를 심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서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원한 지붕이다 이런 뜻으로 쿨 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지붕을 하얗게 칠하면 태양열을 반사하는 효과도 나고 또 지붕 표면의 열을 대기 중으로 빨리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의 열기가 축적되는 걸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도심 녹화 사업도 여러 도시들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도심 녹화는 옥상 정원 만들기, 또 벽에다가 그 식물을 키우는 벽면 녹화, 또 자투리 땅에다 농사 짓는 거, 뭐 나무 심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키우게 되면 건물의 온도가 한 3도 정도 내려가고 냉방 에너지 사용량도 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폭염 사회에서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네, 폭염의 근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고요. 또 폭염 문제가 이 취약계층에게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폭염 문제를 기후 정의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폭염을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를 곳곳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냉방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좀 이런 이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몇 명씩이라도 미리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물, 또 교회 주차장 혹은 교회가 가진 작은 땅들을 잘 활용해서 폭염에 대비하는 그런 녹색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